요거. 자, 해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의 표본 평균을 x바. 표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x바는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죠. 표본 평균이죠. 그럼 여러분 x바도요 정규분포 따르는 거 알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 말든 상관 안 해요. x바는 무조건 정규분포 따르죠. 평균이 얼마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럼 일단 기억은요. x바는 n분의 4니까 맞고요. 자, 니은부터 볼 건데요. x바가 10 빼기 a 이하일 확률과 x바가 10 더하기 a 이하일 확률이 같다. x바를 그려봐봐. 요렇게 니은 봐봐. 여기가 평균이 10이죠. 그러면 니은이 재은이 질문이었나 소율이 질문이었나? 소율아 봐봐. 평균이 10이죠? 얘는 변수가 x바예요. 근데 10에서 a만큼 빠졌다는 게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치면 이게 10 빼기 a죠. 그럼 10 빼기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여기고요. 10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10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거니까 여기죠. 여기가 10 플러스 a죠. 그럼 10 플러스 a 이상일 확률은 여기고요. 그 둘이 어때? 그쵸? 10이 대칭이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봅시다. x바가 a 이상의 확률하고 z가 b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자,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봐봐봐. 이게 x바예요. x바가 평균이 10이잖아요. 근데 a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뭐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이상일 확률이 지금 여기죠? 괜찮아요? 근데 이 확률하고 이번엔 표준화된 확률 변수 z 입장에서 b 이하일 확률이 똑같대. 근데 여러분 z 입장에서는 평균이 얼마야? 0이죠. 그럼 이때 b는요 0 왼쪽이겠니? 오른쪽이겠니? 왼쪽. 오른쪽. 아니 왜? 내 눈치 보고 그러면 어떡해. 이게 a 이상일 확률은 아까 내가 10보다 왼쪽으로 잡았으니까 0.5보다 어떠겠어요? 크잖아. 근데 이거는 b 이하일 확률이잖아요. 근데 b가 0보다 작다면 b 이하일 확률은 당연히 0.5보다 어떠겠어요? 따라서 b는 어디에 있을까요? b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이렇게 같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 a라는 놈을 표준화하면 왜? 몇인데? 충전해야 된다. 그럼 개념을 봐. 남은 시간 동안. 아니 봐봐. a를 표준화하면 b가 될까요? a를 표준하면 뭐가 될까요? 아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왼쪽. 그게 뭐가 될까요? a를 표준하면 뭐가 될까요? B. 근데 a는 평균보다 작고 b는 평균보다 큰데. 달라요. 자 봐봐. a를 표준화하면 여기에 오지 않겠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와야 돼. 방향이 반대니까. 따라서 a를 표준해 볼까요? a를 표준하는 거는 a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10을 뺀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표준 편차. What is 표준 편차? 로 나눈 게 뭐다? 얘가 뭐다? 10. 아니.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b다.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 양변에 루트 n분의 2 곱하면 a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b 곱하기 루트 n분의 2고 이거를 뾰로롱 넘기고 뾰로롱 넘기면 a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n분의 2는 10이다라는 지식이 맞죠? 그림 그리기 놀이야. 하정아 숙제 어땠어요? 난이도? 괜찮았어? 다들 수행평가 때문에 그래?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못한 애들이 많네. 수행평가 시즌이라 그래?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 못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 수행평가 때문인가? 예령아 맞아? 수행평가 때문이야? 다들 맞아? 수행평가? 그럼 언제 끝나? 수행평가 시즌이? 안 끝났어 아직? 그래? 그 말은 아니지? 자, 또 질문해 보세요. (626) 623. 자, 고2 친구들 갑시다. 626, 623. 자, 개념 복습 좀 많이 했나요? 잘 갔다 와. 제주도 잘 갔다 와. 육비권은 보자, 목요일날. 기아하자잉? 잘 갔다 와. 제주도 시험 기간에 수학여행 잘 갔다 와. 네, 잘 가요. 잘 가요. 잘 갔다 오세요. 좋은 공기 마시고 오세요. 수학여행 잘 갔다 오세요. 자, 620. 620. 잘 가요. 623. 원래 5월에 수학여행 가요? 작년에 갔었어? 5월에? 저희 10월달. 자, 봅시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일정한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다음 중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러분 식이 어떻게 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여기서 k는 뭘 의미해요? What is K? K가 뭐죠? 신뢰 상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신뢰도가 어떻대요? 일정화되죠? 그러니까 K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K는 상수라고 그냥 박아두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요. 근데 다음 중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 K는 고정이잖아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차피 이 K는 일정하니까요. 신뢰도가 일정하니까요. 그럼 1, 2, 3, 4, 5번 중에 하나씩 여기다 넣었을 때 가장 큰 거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크려면 시그마는 클수록 좋고 n은 작을수록 좋죠. 그럼 시그마는 크면서 n이 제일 작은 거 누구지? 시그마는 큰데 n은 작은 거. 근데 봐봐, 얘가 시그마는 큰데 n도 크거든요? 얘는 이거 둘 중에는 얘가 시그마는 똑같은데 얘가 n이 크니까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하나씩 다 넣어봐도 뭐 값은 나오겠고. 제일 큰 거 괜찮아? 질문한 친구 괜찮아? 여기다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자, 또 질문해 볼게요. 626번. 자, 이번에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해서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였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의 2배이다. 한번 해볼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크기가 n일 때는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크기가 n일 때는요. 근데 얘는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도 똑같이 해가지고 그때 모평균을 추정하였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에 얘는 뭐가 되는데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죠. 괜찮아요? 근데 이놈의 몇 배래요? 이놈의 2배가 얘다. 그러면 바로 나오죠.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안 해도 여러분 루트 n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짧은 거고 얘가 긴 거죠. 그러니까 n으로 뽑았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00으로 뽑았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보다 긴 거잖아요. 몇 배 더 길어요? 2배 더 길죠. 그럼 루트 n은 몇 배가 돼야 2배가 길어지죠?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 수식으로. 괜히 이렇게 하다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수식으로 하셔도 돼. 자, 또 129. 629. 실내 구간의 길이 할 때?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에 왜 2를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쌤이 실내 구간을 한번 적어볼게요.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이 모평균은 내가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보다 플러스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같거나 작고 표본 평균 하나에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같거나 큰 이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즉 X발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만큼이 뭔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보다는 같거나 작고 여기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여기보다는 같거나 크다. 그럼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여기 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빼보면요. X반은 지워지고요. 이게 2개 나오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근데 왜 A에다가 안 그럼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케이. 일단 쌤이 설명한 건 그냥 이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난 그냥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실내 구간. 여기까지는 이해가? 좋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크기가 6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R%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3.96이래. 그럼 3.96이라고 하는 건요. 2 곱하기 어떤 신뢰 상수가 있겠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루트 n이요. 625인데 625가 25의 제곱인가? 맞지? 그러니까 루트 625는 일단 25죠. 시그마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풀면 K가 나올 거거든요. 혹시 K 얼마 나왔어? 이렇게 해서 K 나왔나요? K가 얼마야? 1.65예요. 그럼 이 말은 봐봐. 그럼 얘라는 뜻이야. 1.65. 이 K가. 근데 0부터 1.65까지 확률이 0.45죠.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의 신뢰도로 지금 추정을 한 걸까? 90%의 신뢰도로 추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1.95 했었잖아. 1.96 했었잖아. 1.96이 0.475죠. 근데 이게 47.5%가 아니었죠. 이거 95%의 신뢰도였죠. 이해가요? 왜냐면 우리가 애당초에 처음에 증명할 때 내가 절대값 Z가 얼마보다 1.96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때 1.96이 신뢰 상수거든요. 그럼 1.96을 봤을 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0.95라서 신뢰도가 95%인 거지, 얘를 0부터 바라보면 0.475일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놈의 2배를 해주셔야죠. 애당초에 첫 시작을 절대값 제토로 했기 때문에. 아까 절대값을 해서 이건 내가 증명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0부터 재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괜찮아? 또 지연이도 여기 다 했다 그랬나? 숙제? 그지? 30번이요. 30번? 요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표준 편차가 15네. 정규 분포가요. 근데 내가 크기를, 그러니까 900명 뽑았을 때랑, 그 다음 신뢰도는 95%죠? 그때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근데 신뢰도가 좀 바뀌었네. 95%에서 R%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절반이 됐네. 그때 뭐 알파를 구하여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 L인데 2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상황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시그마 안 변하죠. 표준 편차는 그냥 15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n도 안 변하죠. 무조건 둘 다 지금 900만 뽑는 거죠. n도 안 변해요. 뭐만 변하냐? 신뢰도만 변해요. 이 k만 변해요. 괜찮아요? 그때 길이가 절반이 됐대죠. 이때 알파를 구해볼게요. 근데 신뢰도 95%를 처음에 했잖아요. 여기서 95%를 찾아봐요. 봐봐 여러분, 0.475인데 얼마가 나와 있어? 2가 나와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0.475일 때 여기가 얼마였지? 1.96이었지. 근데 내가 이거 문제에서 좀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2로 나왔기 때문에 1.96 쓰면 안 돼. 있어야 돼. 괜찮아? 그럼 이게 95%로 추정한다는 건 이 신뢰 상수가 뭐라는 이야기야? 여기 보니까 2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이야기야. 95%로 추정할 때는.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절반이 됐잖아. 절반이 됐잖아. 근데 n하고 시그마는 변하지 않잖아, 현재. 그럼 k가 2에서 얼마가 된 거겠니? 2에서. 절반 됐으니까. 1 된 거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절반이 됐으니까. 자, 지금 하정이 표현이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내가 n이랑 시그마도 문자로 쓰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 숫자로 바꿔서. 자, 첫 상황, 처음의 상황, 표준 편차 15, 크기 900이거든요. 그리고 신뢰도 95%예요. 95%일 때 신뢰 상수가 2예요. 그럼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요, 2 곱하기 신뢰 상수인데 그 신뢰 상수가 지금 현재 2죠? 이거 곱하기 루트 n분의 n인데 루트 n이 지금 900이죠? n이 900이죠? 그러니까 루트 900분의 15 현재 이거거든요? 이게 L이에요, L. 근데 내가 신뢰도를 바꿨어요. 모평균을 추정할 때. 다른 거는 바꿨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죠. 이해가? 신뢰도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절반으로 확 줄었대요.
그럼 2분의 L은요. 2 곱하기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L이 2분의 1배가 됐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원래 똑같죠. 그러니까 K가 2에서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내 상수가 1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요. 근데 여기 실내 상수 1 봐봐. 그때 0부터 1까지 넓이가 얼마래? 0.34래죠. 그럼 신뢰도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신뢰도가? 얼마? 68%인 거지? 34%가 아니라 0부터니까 2배 해줘야 돼. 그러니까 68% 이런 식으로. 괜찮? 괜찮? 그리고 642 야, 이거 어제 했던 그거네. 이거 내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그 내가 어제 분명히 그 달걀 한 판 했지? 달걀 한 판 나온다 했지? 그래서 내가 이런 무게의 합이 있으면 무게의 합으로 하라 그랬니? 걔를 개수로 나눠서 표본 평균으로 바꾸라 그랬니? 표본 평균으로 바꾸라고 했지? 그 문제 나왔지? 다시 해본다. 안 푼 친구들 있으면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계단골 문제입니다. 그냥 계단골이에요. 꼭 해보셔야 돼요. 안 푼 친구들. 해볼게요. 생산하는 달걀의 무게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여러분 모집단이죠. 이건 전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단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는 표본을 몇 개씩 뽑는 거니? 표본 몇 개씩 뽑는 거야? 25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5인 거예요. 맞아? 그러면 X반은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같고 분산은 모분산이 아니라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얼마예요? 25를 25로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요. 누가? 표본 평균들의 모임이. 이해 가시죠? 근데 한 상자의 무게가 1425g 미만이면 중량 미달로 판정한대.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잖아. 문제가 되게 긴 문제들 중에 50% 넘게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이항분포의 고정된 확률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거에 어렵다고 속지 말자.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그냥 이항분포에서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확률을 설명하는 데에만 절반보다 더 넘게 투자한다니까? 이 문제도 그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여러분 봐봐. 전체 몇 줄이야? 1, 2, 3, 4, 5, 6, 7, 8 8줄 중에 3줄 빼고는 다 이항분포의 고정된 확률을 설명하는 글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고정된 확률 P를 알려주는 내용이야. 이거에 속으면 안 돼. P 구해봐. 못 풀었던 친구들 P 구해봐. 이거 재은이 맞았나? 아정이 맞았나? 지연이 맞았니? 오케이. 아니 못 풀었지? 예령이 못 풀었고 예린도 못 풀었지? 오케이. 풀어보세요. 그냥 미달일 확률만 구하면 끝이네? P만 구하면 끝이네? 짬뽕된 문제 아니네? 그냥 P만 구하라네? 왜 우리 그때 마풀에서는 짬뽕 됐었잖아. P 구한 다음에 이항분포까지 또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P만 구하면 끝이네. P가 답이네 그냥? 나왔어? 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안 나온 친구들 잘 보세요. 25개 무게가 1425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 랄랄랄라 25번째 달걀의 합이 1425보다 작으면 중량 미달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표본 평균에 대해 배웠었니? 표본 합에 대해서 배웠었니? 표본 평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건 표본의 뭐야?
합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개수로 나눠주자고.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25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누는 순간 얘는 뭐가 되니 드디어? 얘를 뭐라고 불러? 25개 표본의 평균. 그러니까 얘가 X바야. 그러니까 X바가 25분의 1425 혹시 계산해 주신 분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혹시 계산해 주신 분들? 57? 그러니까 결국 표본 평균이 57 이하일 확률 구해달라는 그냥 그 이야기야.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삥삥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게의 합이 있으면 걔를 개수로 나눠서 표본 평균으로 바꿔줘야 문제가 풀린다. 근데 지금 X바라고 하는 거는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57 미만이니까 여기 57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요. 근데 여러분 57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편차가 몇 개 빠진 거예요? 몇 개 빠졌어요? 60에서?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하면 얘는 0이고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근데 여기 0부터 3까지 넓이가 얼마예요? 0.4987이죠. 그러면 0부터 여기 마이너스 3까지 넓이가 0.4987이겠죠. 따라서 여기 넓이가 나오겠네. 얼마야? 0.0013이겠죠. 답이 0.0013이겠죠. 괜찮아? 이렇게 표준화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야. 왜 지난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 밑에 더 짬뽕 시켰단 말이야. 이항분포를 추가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추가가 안 됐잖아. 그냥 문제 하나의 문제죠. 괜찮? 이해가? 이거 그냥 개 단골입니다. 그냥 계속 익히셔야 돼. 계속 풀어보셔가지고. 네. 또 질문해보세요. 숙제하신 거. 응. 아, 오케이. 빨갱이들 쭉 할게요. 자, 빨갱이들 여기. 근데 여기 그 숙제 한 친구들 예린이랑 그 아정이랑 여기 어땠어? 여기? 안 했는데. 안 했어? 아까 누가 다 했다 그래. 아, 재은이 어땠어 여기? 빨갱이. 하나 보냈어요. 3개 중에 2개 맞았어? 네. 아정이는? 모르겠어? 여기 한번 해보자. 오, 그래도 2개나 맞았어 여기? 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647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규분포 샬라샬라 50,8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근데 여러분 X바도요 무조건 정규분포 따르죠. X가 정규분포 따르던 말던. 평균이 얼마고? 50이고. 자, 분산은 8제곱이 아니라 8제곱을 16으로 나눈 거. 이게 분산이죠? 그럼 얼마지? 2제곱이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봐봐. 64 나누기 16 하기보다 난 이렇게 하거든요. 16이 4제곱이잖아. 분자는 8제곱이고. 그럼 이거 지수법칙 쓰면 4분의 8의 제곱이니까 그냥 2제곱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계산하기보다 지수법칙. 따라서 X바는요. 평균이 50이고요. 분산이 2의 제곱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재현아, 너가 못 푼 문제가 몇 번이야? 647, 648, 649 중에? 48이요. 48? 오케이. 자, 그럼 X반은 나왔고요. 정규분포 N. 이번엔 정규분포가 바뀌었네.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럼 Y바도 한번 구해보자. 여러분 Y바라는 표본 평균도요. 정규분포 따르죠. 평균이 얼마고? 75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을 25로 나눈 거. 25는 누구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이지. 그럼 5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은 그냥 누구의 제곱? 5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은 그냥 누구의 제곱?
5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y 박아요. 자, 이때 해보자. x 바가 53 이하일 확률과 y 바가 69 이하일 확률이 1이래. 오마이갓. 이게 키포인트네요. 이게 키포인트야. 여러분, x바를 53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랑 y바가 69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1이래. 그럼 우리가 표준화 시키지 않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다 표준화를 해볼 건데, 봐봐. 이거 중요하다. 지금 여기가 z예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예요. 근데 53을 표준화했을 때 걔가 여기 있다라고 쳐볼게요. 걔를 그리고 별이라고 해볼게요. 54를 표준화한 걸 내가 별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69도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평균도 다르고 표준비사 다릅니다. x바랑 y바가. 하지만 걔를 표준화 시켰을 때 여러분 69는 그럼 여기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53 이하일 확률과 69 이하일 확률이 1이래. 근데 얘가 지금 53을 표준화한 거야, 별이. 그럼 53 이하일 확률은 지금 여기잖아. 그럼 69를 표준화하면 얼마여야 될까? 어디 있어야 될까? Z에서. 누가 대답 좀 해줘. 저 53 있는 자리. 아, 똑같이? 아, 그러니까 69도 표준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동의? 노동의? What do you think? Here? 그럼 마이너스 별? 여기 69? 오케이. What? 둘 중에 의견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의견? 이하구나. 체인지? 네. 체인지. 이걸로? 아니요. 그러면? 고민 안 해봤는데 그렇고요. 아, 그래? 재현이는 알겠고. 예령이는? 69를 바꾸면, 표준화하면 여기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의견? 모르겠어? 지연이는? 여기? 뭐라고?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2별? 오케이. 다른 의견. 그러면 마이너스 2별. 그러니까 지연이는 이거래. 69를 표준하면 마이너스 2별이래. 하정이는? 예? 자, 그럼 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53 이하일 확률이 얼마야? 내가 53을 표준화했을 때 별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이거죠. 이거죠. 이게 53 이하일 확률이죠. 괜찮아? 맞지? 그럼 여러분 저 땅에다가 누구를 더해야 합이 1이 돼? 누구를 더해야 합이 1이 얘를 더해야 합이 1이 되는 거 아니야? 별 이상을 더해야 합이 1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동의? 동의? 근데 얘가 어떤 수 이상이니? 이하잖아. 그럼 여러분 별 이상의 넓이는 누구 이하의 넓이랑 같아? 별 이상의 넓이는 누구 이하의 넓이랑 같아? 마이너스 별 이하의 넓이랑. 그러니까 여기 파랭이는 여러분 여기 있지. 괜찮아? 여기도 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y바를 표준화하면 누가 된다는 거야? 누가 된다는 거야? y바를 표준화하면? 말해줘. 누가 된다는 거야? 예? 아니, 지금 내가 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별. 오. 마이너스 별이 돼야죠. 지연아, 이해가? 네. 괜찮아?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봐봐. 다시 정리할게. 서로 다른 분포가 있어요. 확률 분포가. 근데 첫 번째 확률 분포가 뭐 별이라는 수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과 두 번째 확률 분포가 세모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의 합이 1이래.
둘 다 부호도 같아. 이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를 표준화하고 얘를 표준화했을 때 합이 1이 아니 합이 0이다. 여러분 얘 표준하면 내가 별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 표준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표준화했을 때 합이 0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 이해가? 괜찮아? 이해가요? 부동 방향이 같으니까. 얘를 표준한 걸 내가 별이라고 한다면 얘를 표준하면 걔가 마이너스 별이 돼야 마이너스 별 이하일 확률은 별 이상일 확률이니까 합치면 1이 되겠지요. 그림 그려보면. 언더스탠 하세요? 따라서 이제 뭐 마무리만 하시면 되죠. 53을 표준화해보세요. 이거 53 맞나? 맞아? 53을 50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랑 69를 표준화해보세요. 69에서 평균 75 뺀 다음에 누구로 나눠요? 표준 편차가 누구예요? 5분의 시그마죠? 이 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이 둘의 합이? 아니, 봐봐. 얘를 표준한 게 별이었잖아. 얘를 표준한 게 마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의 합이 0이다 해서 시그마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걔 단골 문제거든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재현이 이거 맞았어? 그 다음에 648을 볼게요. 전부 다 틀린 문제네요. 648. 괜찮아요? 정규분포 샬라샬라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 표를 보고 x바는 2.75 곱하기 루트 n분의 9 이하일 확률이 0.9878.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을 구하라. 알겠어요. 구해 볼게요. 여러분 전체 모집단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죠? 8분의 9,9제곱을 따르죠? 그러면 x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겠어요? 평균은 변하지 않고 분산은 이렇게 변하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괜찮아요? 자, 이때 x바가 이거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이거래. 아우 어려워. 왜 어렵냐? 얘는 확률 변수가 누구예요? z잖아요. 근데 얘는 확률 변수가 누구예요? x바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표준화. 표준화 할게요. x바를 표준화하면 뭐가 돼요? z가 되죠.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가 되죠. 그럼 얘도 표준화해야 되잖아요. 2.75 곱하기 루트 n분의 9 이거 표준화해야 되잖아요. 표준화할게요. 그럼 2.75 곱하기 루트 n분의 9를 누구로 빼야 돼요? 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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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9로 빼야 되죠. 8분의 9가 평균이잖아요. x바의 평균이 8분의 9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누구로 나눠야 돼요? 누구로? 누구? 루트 n분의 9. 그지? 루트 n분의 9로 나눠야 되죠. 그게 표준 편차니까요. 루트 n분의 9로 내가 이렇게 나누면 드디어 얘도 표준화되고 변수도 표준화되고 x바도 표준화되고 얘도 표준화되고 이게 얼마다? 0.9878이다.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가 뭔지 표준 정규 분포표 보고 찾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요런 수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이런 수를 내가 별이라고 했을 때 별 이하일 확률이 0.9878이 나오려면 당연히 얘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z일 때 별은 0보다 오른쪽이겠어요? 왼쪽이겠어요?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별 이하일 확률이 0.9878이라고 하는 건 0부터 별까지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4878이라는, 어머, 여기 있네. 그러니까 별이 얼마야? 2.25네. 그럼 요 동그라미가 얼마야? 2.2. 얘가 2.25네.
그럼 이건 루트 n에 관한 그냥 방정식. 그냥 방정식 푸는 거죠. 식은 좀 들었지만 2차 방정식도 아니라 1차 방정식이죠. 루트 n에 관한. 이거 풀 수 있겠죠. 괜찮아? 표준화 그냥 시킨 거야. 저기에서 못하는 아,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아, 여기까지는 했어? 그래, 잘했다. 그럼 이걸부터 해볼게요. 할게. 2.75 곱하기 루트 n분의 9 빼기 8분의 9 나누기 루트 n분의 9가 얼마다? 2.25다. 자, 이 방정식을 내가 풀어볼게요. 근데 풀려고 하는데요. 분모 분자에 다 누가 곱해져 있어요? 분모 분자에 다? 그게 근데 분자에 얘는 없죠. 두 번째는 없죠. 하지만 다 곱해져 있는 수. 누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양변이 아니에요? 분모 분자를 9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괜찮아?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 때 분모의 변수가 있으면 꺼림칙 하잖아. 그럼 양변에 누구 곱할까? 그렇지. 루트 n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양변에 루트 n분의 1을 곱할게. 이런 식으로. 약분.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 2.75 곱하기 루트 n분의 1. 2.25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8분의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루트 n분의 1이 몇 개 나오고 걔가 8분의 1이 돼? 얘가 뭐가 돼? 봐봐. 루트 n분의 1이 여기 2.75개 있거든요? 근데 얘를 넘기면 루트 n분의 1이 빼기 2.25개 생겨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이 총 몇 개 생겨요? 0.5개. 그러니까 여기가 0.5야. 다른 말로 2분의 1이고. 어때? 그럼 이제는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이 좀 짜증나요. 통계는 계산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연습해야지 뭐, 계산도. 괜찮아? 마지막 밑에 거 할게. 마지막 빨갱이 649 한번 해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99%로 추정했다네. 그때 신뢰 구간이 저렇다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크기가 100이 아니라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같은 신뢰도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요렇다네. 그런데 B 빼기 C랑 B 빼기 A의 관계가 나와 있네. B 빼기 C랑 B 빼기 A의 관계 알겠어요. 구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봐봐, 느낌만 봐야 돼. 우리가 D 빼기 C를 뭐라 그러니? D 빼기 C를 D에서 C 뺀 걸 뭐라 그래? D에서 C 뺀 걸 뭐라 그래?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 신뢰 구간의 길이. 그렇지. B에서 A 뺀 게 뭐야? 뭐라 그래? B 빼기 A를 뭐라 그래? 얘도 신뢰 구간 길이지? 그러니까 이건 두 신뢰 구간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야. 3분의 2배라고. 그러니까 신뢰 구간 길이 문제야. 그냥 괜히 어렵게 쓴 거야. D 빼기 C, B 빼기 A. 여러분들 헷갈리게 문자를 많이 써서.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크기가 100으로 한 거고요. 신뢰도도 99%거든요. 그럼 그때 B 빼기 A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B 빼기 A는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여러분 2 곱하기 신뢰 상수죠? 근데 신뢰 상수가 얼마예요? 99%의 신뢰 상수가? 그러니까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인데 루트 n이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100이죠. 따라서 10분의 시그마죠. 이게 B 빼기 A죠. 그 다음에 D 빼기 C를 구해볼까요? D 빼기 C 해볼게요. 두 번째 표본은요. 크기가 100에서 N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똑같죠? 신뢰도 바꿨다는 이야기 없죠? 신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2 곱하기 2.58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루트 100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얘가 D 빼기 C가 B 빼기 A의 몇 분의 몇이래? 3분의 2배래죠.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다시 2 곱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58 2 곱하기 2.58 날라가죠. 시그마 날라가죠. 그럼 결국 남는 R자식이 뭐냐? 루트 n분의 1은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1이다. 그냥 이게 다지요. n 나오겠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로 바라보시면 돼요. 이해가? 괜찮아? 여러분 그럼 오늘 남는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여기 모평균 추정 쪽이 어려워? 조건부 확률 쪽이 어려워? 나 원래 오늘 조건부 확률부터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 그럼 조건부 확률 해볼까? 여러분들이 선택해. 내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분 여기 파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좀 어려워 하잖아. 근데 이거 계속 풀어봐봐. 그냥 계속 똑같아. 문제가 다양하지를 않아요. 근데 중간고사 범위는 개다양하죠.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거 초반에 해서 그렇지 계속 시험 때까지 풀어봐봐. 지겨울걸? 이해가? 조건방률 좀 해볼까? 근데 우리가 마플은 또 했잖아. 조건방률을. RPM으로 좀 해볼까요? RPM만 조건방률 할게. 독립부터 마플 안 했단 말이야. 독립부터는 다시 마플로 넘어오자고요. 이해가요? RPM 좀 펴보세요. 306번 해볼래요? 306번. 옥비꼬는 306번 시작. 봐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20명, 여자 10명인데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을 조사했더니 남자는 15, 여자는 A명이래. 괜찮아? 이거는 낚시 동아리 전체 인원인데 자 다음 달에 낚시 오실 분 했더니 남자는 20명 중에 15명, 여자는 10명 중에 A명이 있었나 봐. 이때 임의로 한 명 낚시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전체죠. 그럼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이 전체죠. 전체가 몇 명이야?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야? 15 플러스 A명이지. 이때 그 회원이 여자일 확률. 그럼 분자가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하는 여자 회원이 몇 명이야? 그게 몇 분의 몇이야? 끝. 괜찮죠? 이렇게 하자. 이거 언제 내가 매일 문제 얼마 되지도 않네. 그러면 48, 49, 50까지 딱 끝이거든요. 조건방률 3페이지. 여기 한번 해봐봐. 48, 49, 50 지금 시작. 독립 기억나? 독립 기억나? 여러분 독립의 의미가 뭐였어? 독립이 뭐야? 예를 들어서 재은이가 내일 아침 8시 이전에 일어날 확률과 내일 트럼프가 아침에 바나나 먹을 확률은 어때요? 두 사건은 서로 어때요? 둘이 어때?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독립이라 했잖아. 상관없는 거.
근데 독립이라는 게 문제를 내가 지금 낸 것처럼 읽었을 때 바로 감이 와? 아니면 감이 안 올 때도 있다 그랬어? 감이 안 올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 독립의 판별식이 뭐야? 독립의 판별식이 뭐야? 알잖아. 지은이는 아까 했으니까 알겠고. 여러분들 옥빛고 독립의 판별식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A 곱하기 B? 어? A 교 B의 확률이 그렇지. PA 곱하기 PB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었지. 이해가요? 그럼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한국말로. 방금처럼 쌤이 극단적으로 안 나와. 그럼 너무 쉽잖아.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이게 성립 안 하면 뭐다? 이게 성립 안 하면 종속이다. 일단 이 개념 기억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립했다고 쳐요. 즉 A랑 B가 독립이래. 그럼 A 여집합하고 B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하고 B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었죠? A랑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하고 A 여집합은? 다 독립. 증명도 했었죠? 개념부터 보면 증명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배반이랑 독립이랑 헷갈리면 돼 안 돼? 배반은 뭐였어요? 배반이 뭐였어? 교집합이 공집합. 그렇다고 독립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독립일 수가 없어요. 아니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P A 교 B가 뭐겠니? 그러니까 얼마겠니? P A 교 B가 0일 거 아니야. 근데 PA 곱하기 PB가 그럼 0일 수가 없으니까 교집합은 오히려 독립이 아니란 말이야. 배반이면. 그래서 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배반의 장미가 아니라 배반의 배반의 장미 아는 친구 있었는데 하종이었나? 어떻게 알지? 나도 어릴 때인데. 배반의 장미가 아니라 배반의 종속. 배반이면 종속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 말이 맞아요. 종속이면 배반이다. 맞아? 이건 틀려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그럼 종속, 여러분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인 거 알죠? 배반이면 종속이다의 대우 명제가 뭐니? 종속이 아니면, 종속이 아니면이 무슨 말이야? 독립이면 여기 아까 뭐였지? 배반이었잖아. 배반이 아니다. 근데 두 개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배반의 종속만 외우자고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독립이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 우리가 이항분포도 했는데 쉽지.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잖아요. 다만 이항분포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은 거고 독립시행은 그냥 특정 횟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항분포 안에 독립시행이 있었으니까 그건 괜찮을 거 아니야. 자, 일단 짧게 브리핑 한 거예요. 다시 마플로 넘어올게요. 개념 노트도 좀 보세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독립종속. 바로 나온다. 바로 나와. 우리 어려운 것만 뚝뚝뚝 한번 해보자. 좋아. 좋아. 어려운 거 많아. 오케이. 역시 마플이야. 그냥 기본적인 거. 811번 해보세요. 811번. Let's go. 자, 못한 친구들만 봐봐. 별로 안 어렵다 하면 딴 거 풀고 계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만 보세요. 독립이려면 PA교비랑 PAPB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게 시행이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 36개죠. 36개죠? 자, 이때 A 교비를 좀 구해볼게요. A이면서 B인 거. 근데 A는 뭐래요?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B는 뭐래요? 나온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 그러면 첫 번째 눈하고요, 두 번째 눈이요, A랑 B 둘 다 만족해야 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요, 2 아니면 3만 돼요. 왜냐? B에서 모두 짝수여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요, A랑은 상관이 없죠. A는 첫 번째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B는 두 번째도 상관이 있죠.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라니까요. 그럼 2, 4, 6이 되죠. 그러니까 A 교비는요, 전체가 36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돼요? 몇 개?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죠? 5개 아니죠? 좋은데 첫 번째 2가지 경우가 있고 두 번째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개죠. 전체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6개 나오죠. 이해가? 괜찮아? 그럼 얘는 PA부터 곱해볼게요. PA는 뭐야? A가 나올 확률인데 첫 번째 눈을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4는 1, 2, 4니까 1, 2, 4가 나올 확률 얼마지? 좋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B가 나올 확률.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이라는 말은 첫 번째도 짝수, 두 번째도 짝수. 첫 번째가 짝수일 확률, 두 번째도 짝수일 확률, 그럼 첫 번째도 짝수, 두 번째도 짝수일 확률, 그리고 4분의 1이죠. 맞아? 이식 맞아? 아니죠? 그러니까 A는 독립이 아니죠. 종속이죠. 이렇게 가시는 거야. 느낌 와? 괜찮아? 그럼 니은하고 디귿도 해보세요. 815, 815번. 너무 하고 싶게 생겼죠? 터프인데 지금, 그지? 815번 해보자. 렛츠고, 815번. 자, 같이 좀 해볼 건데, 근데 봐봐. 그 맞은 사람도 조금 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디귿을 좀 다르게 했거든요? 좀 편하게 했어요, 디귿을. 그것만 좀 봐봐. 일단 기억부터 해볼게. 근데 기억은 다 맞다라고 했던데? 한 명도 틀렸다고 한 사람 없던데, 그지? 그럼 니은부터 한다잉? 니은 해볼게. 니은이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A가 뭐야? 짝수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짝수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색깔도 같은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여러분,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홀수에서만 2개 뽑고 짝수에서만 2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홀수에서 2개 뽑는 거 더하기 짝수에서 2개 뽑는 거. 그럼 총 몇 가지죠? 20가지죠. 그러니까 합이 20가지인 경우는 일단 20이니까 분모를 20 적을게요. 이거 구해보려면 A의 개수가 20개니까. 자, 근데 분자는 합이 짝수이면서 색깔까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흰 색깔에서 합이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홀수 1, 3 2개 뽑으면 되고 짝수 2, 4 2개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예요? 흰색에서 합이 짝수인 경우 몇 가지예요? 2가지죠. 맞아? 따라와? 2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겠니? 검은색에서 2개 뽑았는데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검은색 중에서 홀수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3C2죠. 몇 가지? 3가지죠. 그 다음에 검은색 짝수 3개 중에서 2개 뽑아도 되죠. 그래도 합이 짝수죠. 몇 가지? 또 3가지죠.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짝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6가지죠. 아까 흰색에서는 2가지 나왔죠. 그러니까 분자가 총 이거죠. 20분의 8이죠. 그러니까 20분의 8 약분하면 얼마지? 4, 2, 8, 4, 5. 그러니까 5분의 2 맞잖아. 맞잖아.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그지? 근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풀고 나서 디귿을 구해야 되는데 A랑 B가 독립이려면 원래는 독립의 판별식 써야 되잖아. 원래 이거 써야 되잖아. 맞지? 원래 이거 쓰는 거 맞지? 근데 사실은 이게 독립의 정의는 아니었어요. 그럼 독립의 정의 여러분 기억나? 독립의 정의가 뭔데? A랑 B가 독립이다? 그럼 PA가요. P, B바 A고요. 얘는 또 P, B 여집합 바. 이거 다 똑같으면 독립이거든요. 이게 독립의 정의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독립의 판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당초에 니은이 나와 있죠. 그럼 난 여기서 P, B만 한번 조사를 해본 거야. P, B는 뭐야? 같은 색일 확률이죠, 그냥. 10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같은 색일 확률은 전체가 10C 2분의
흰색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4C2 또는 검은색 6개 중에 2개 뽑아도 같은 색이죠. 6C 여러분 이거 계산해 봐봐. 얼마 나와? 10C는 5 곱하기 9분의 4C는 6이고 6C는 15죠. 그러니까 5 곱하기 9분의 21인데 3으로 약분치면 15분의 7이거든요. 보여? 괜찮아? 그러니까 PB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PB야. 같은 색일 확률 그냥 구한 거야. 근데 PA바 B가 얼마야? 5분의 2지. 만약에 A랑 B랑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세 개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이미 어때? PA바 B랑 PB가 이미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독립의 판별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그럼 이거 또 구해야 되잖아. PA, QB 또 구해야 되잖아. 이것을 맞추려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니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PB만 구했다. PB가 훨씬 쉽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둘이 다르니까 그냥 종속인 거지요. 이러면 편하지요. 맞아? 이해가? 하정이도 디귿 할 때 그 A, U, B 구했었니? 풀이 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자, 또. 뭐야? 어디, 뭐, 이렇게 올라갔어? 응? 네? 뭐라고요? 아까 우리 어디에 있었어? 여기, 아닌데? 815번. 815번.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이거 했었고요. 봐봐,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됐어. 이런 건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822번 해볼까? 이거 괜찮으려나? 해보세요. 같이 하나씩 해볼 건데 A랑 B가 독립이래.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럼 독립이니까 PA 교비는 뭐가 나와요? PA, PB 나오잖아.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독립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PA 빼기 B죠? A 교집합 P 여집합은 PA 빼기 B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A랑 B랑 독립이면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얘를 그냥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독립이니까요. 인정? 근데 PB의 여집합이 뭐예요? 1 빼기 PB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PA 곱한 거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논리적으로 증명 끝. 괜찮? 그 다음에 2번도 잘 봐봐. 내가 2번에서 요 마이너스 얘를 이렇게 넘길게. 그럼 이렇게 되죠. P, A바 B 더하기 P, A 여집합 바 B는 1 되지. 괜찮아? 근데 얘는 조건방률에서 식이 어떻게 돼요? P, B분의 P, A 교 B고요. 더하기 얘는 식이 어떻게 돼? P, B분의 P, A 여 교 B죠. 그럼 분모가 PB, PB 똑같죠? 그럼 분모는 P, B분의 여러분 얘랑 얘를 더하는 건데 P, 비교 A랑 P, 비교 A 여집합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봐. 비교 A랑 비교 A 여집합을 더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더한다는 게 여기서는 합집합이죠. 마치 인수분해처럼 여기 비교 있죠. 그럼 비교로 묶으면 A 합집합 A 여집합이 된다. 이거 드물어간 법칙 괜찮? 근데 A 합집합 A 여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러니까 B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이 뭐야? 그러니까 B지. 그러니까 분자를 더하면 그냥 P, B가 나오죠. 그러니까 1이죠. 선생님, 집합 끝난 지가 언젠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미로 접근하셔도 돼요. 여러분, 비교 A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건 B야. 오케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아정이가 A야. 그럼 비교 A는 나랑 아정이의 교집합이지, 공통부분. 근데 비교 A 여집합은 뭐야? 나랑 아정이가 아닌 사람들의 교집합이지. 그럼 이 둘을 더하면 그냥 나 아니야?
너무 어렵나? 말이? 아, 이렇게 하자. B니까 빅뱅 펜. A를 A 핑크펜. 비교 A는 빅뱅 펜이면서 A 핑크펜인 사람들이고, 얘는 빅뱅 펜이면서 A 핑크펜이 아닌 사람들이죠. 둘을 더하면 그냥 다 빅뱅 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의미로 해도 PB죠? 그러니까 1이죠? 이게 2번 증명한 거예요. 괜찮? 이딴 거 몰라도 돼. 의미로 하셔도 돼. 근데 이제 3번이 문제인데 여러분 3번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3번만 잘 보세요. 3번 잘 보세요. PA 교 B가 1이래요. 언제? A랑 B가 독립일 때요. 그럼 여러분 얘는요 합의 법칙으로 쓰면요 PA 더하기 PB에서 여러분 뭘 빼주셔야 돼요? 뭘 빼줘야 되죠? PA 교 B 빼야 되죠. 근데 PA 교 B는 뭐야? 독립이니까 PA PB죠. 그게 얼마래? 그게 얼마래? 그게 여기까지씩 괜찮아?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팔이 아프거든요? 난 지금부터 PA랑 PB를 그냥 XY로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PA를 X, PB를 Y로 바꿔도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인정?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0 되죠. 그럼 우변은요, 여러분 얘를 넘기면 뭐가 돼요? XY 되죠? 얘 넘기면요, 마이너스 X 되고요. 얘 넘기면요, 마이너스 Y 되고요. 얘는 그냥 플러스 1.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항 몇 개야? 항 4개. 항 4개 인수분해. 언제 했어? 중3 때 했죠. 중3 때 항 4개 인수분해 했었죠. 둘둘 묶는 거예요. 그럼 얘 둘둘 묶으면 인수분해 가요. X 빼기 1 곱하기 Y 빼기 1은 0 되죠. 그럼 얘가 뭘 의미해요? X가 1이거나 Y가 1이거나. 그러니까 X가 1이거나 Y가 1이거나 이렇게 증명하셔야죠. 괜찮아요. 이거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너무 좋다. 역시 마플이다. 그 다음에 뭐 4번은 괜찮아요? 1 빼기 PA가 뭐예요? A 여집합이죠? A 여집합일 확률. 얘는요? B 여집합일 확률이죠? 둘이 곱했대죠? 그랬더니 이거래죠? 근데 여러분 얘가 방금 했잖아요?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B죠. 그거를 1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PA 빼기 PB 더하기 PA, PB 되죠. 우변 정리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정리한 거예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겠다. 여러분 얘랑 얘랑 곱하면 뭐예요? 1이죠. 1이랑 마이너스 PA랑 곱하면 여기 있죠. 1이랑 PB를 곱하면 여기 있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있죠. 그냥 이거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그냥 전개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5번을 볼 건데요. A랑 B가 독립이고 A 합집합 B가 1이래. 근데 여러분 둘 다 0이 아니죠 지금. 그럼 여러분 독립이면 봐봐. 아까 배반에 뭐였어요? 배반에 종속. 그럼 종속이 이렇게 오면 독립이면 뭐가 아니다? 배반이 아니다잖아. 그러니까 독립이면 교집합이 존재해 안 해? 다시 배반의 종속. 그럼 종속이 아니면 즉 독립이면 뭐가 아니다? 배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A랑 B는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잖아. 배반이 아닌 거니까. 배반이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A랑 B는 현재 독립이니까 교집합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떡하냐 소율아? 소율이 표정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맞지? 그 독립 종속을 영상 한번 보고 올래? 내 링크 보내줬나? 보내줄게요. 뭐 내가 올리면 되지 뭐 그거 어렵다고. 링크 올릴 테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한번 듣고 오세요. 그러니까 분명 교집합이 있단 말이야. 근데 A 합집합 B가 1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죠. 그냥 여기가 전체라는 거거든요. B가 A 6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교집합이 있는데 왜? 몇이? 와, 나 시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위기 보고 알았어. 끝날 시간 됐구나. 뭔가 분위기가
왜 안 끝내지? 이런 느낌이었어. 너 진짜 시간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공기의 흐름 뭐 이런 거구나. 뭔가 공기가 그랬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 RPM 알죠? 48, 49, 50 그거 얼마 안 남았죠? 그거 해오시고요. 독립은 마플부터 좀 해볼까? 어차피 뭐 마플부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지금 5월 20일이니까 RPM 할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마플해? 그러면 자 165쪽부터 그래도 이걸 하려면 (171쪽) 괜찮아요? RPM 그거랑 171쪽까지 독립부터요.